조희대 대법원장이 1시간 전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이른바 한덕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 요구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의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입장문 보면서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의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난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만남의 결과로 지난 5월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도 부정을 한 건지 보기에 따라서 모호할 수도 있는데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입장문을 보시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또는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럼 만남은 인정하는 건지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4월에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의미고,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도 취재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은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예. 갑자기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대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법원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을 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정을 했고, 또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또 특검 수사 주장이 나오고 또 어제 대법원장의 퇴근길 촬영이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해석까지 나오자 이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여러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가 파악한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엔 참 어머님이 등장합니다. 참 어머님, 다시 말해 한 총재가 윤석열 후보 측에 대선 지원금을 건넨 정황, 대선 뒤엔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긴급 체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시기입니다. 먼저 이 씨는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했다고 썼습니다. 이후 자신의 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교회, 기관 등 지도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해당 사명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 건 한학자 총재 지시라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윤 후보 측에 대선 지원금을 건넨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원금이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1억 원, 그리고 금일봉과는 별개의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편 윤용호 씨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날 때 금품을 건넨 정황도 언급돼 있습니다. 신뢰가 쌓여가던 중 당선인과 독대까지 이어졌다며 한학자 총재 말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고 쓴 겁니다.
선물도 김건희 여사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과는 별개의 금품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통일교는 각종 금품을 제공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건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증을 확보한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한 총재를 소환한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권성동이 Y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건네진 그날 통일교 측이 동석자인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Y는 윤석열 후보의 머리글자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만남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했고 당선된 후 실제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바로 받은 그날 점심을 먹고 나온 직후 윤 전 본부장은 동석자인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엔 권성동 의원이 저와의 미팅에 대해서 Y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올 정도로 신뢰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Y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나 돈을 받기 전 만남 사실을 윤 후보에게 미리 보고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대선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최종 승인자인 한학자 총재와 청탁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헌팅을 거절했더니 폭행이 이어졌다. 한 대만인 여성 유튜버가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의 국적이 한국인지 중국인지를 두고 종일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비슷한 사건을 헷갈렸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임예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 안쪽 군데군데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는 손등과 정강이도 멍들어 있습니다. 이 여성 대만 국적의 유튜버인데 최근 홍대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를 때린 가해 남성의 국적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폭행 가해자가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라는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소셜미디어에 남성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폭행 사건 가해자는 한국 남성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하나를 혼동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대만 유튜버가 한국인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건 지난 14일 새벽 5시 34분쯤이었습니다. 당시 한 한국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폭행했고 처벌 의사가 없어 현장에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 새벽 5시 27분쯤 또 다른 대만 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걸어서 2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에게 가해 남성의 국적을 혼동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게 두 개가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와전이 되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만 여성을 폭행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물을 아낀다고 강릉 시민들은 요강까지 쓰는데 강릉시청 건물이 제한급수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가뜩이나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지역 가뭄의 최고 책임기관은 고통 분담에서 빠졌던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100톤 이상 자체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와 숙박시설에 상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강릉시 청사 역시 566톤 규모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산 제한급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이라 제외했다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물 절약에 동참해온 시민 입장에선 허탈할 뿐입니다. 소소소하지 못한 강릉시 행정에서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시민을 더 지치게 만드는 건 바로 침체된 지역 경기입니다. 2시간 이상 대기가 기본이던 순두부 전문 식당인데 지금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3분의 1밖에 손님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거지 뭐. 근처 다른 식당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강릉의 대표 명소인 안목해변 커피거리도 가뭄이 심각해진 이달 초부터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 혼자만 책임진다면 뭐 몇 달간 버텨보자겠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와중에 다음 달 예정돼 있던 지역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모든 행사들 다 취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이제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외식업과 숙박업, 소상공인단체는 가을 축제 개최를 다시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릉시는 현재로선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